네, 반갑습니다. 노일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9장 수치채권과 지급채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59페이지고요. 오늘 할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만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일단 수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 더 보거나 뭐 2회독, 3회독 할 때 안 했던 것들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그래 하시면 되겠고, 회계를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 양을 이제 핵심적인 거를 먼저 일정 양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뭐 범위에서 좀 더 확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회계가 어렵지 않고 뭐 지루하지 않고 뭐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논리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요만큼을 제가 다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격 시험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한다든지 해서 점점 뭐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우선은 이제 두 강으로 수업을 만들고 마지막 강의는 과제물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께 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고요. 먼저 1, 2절을 1교시 때 하고 3, 4, 5절을 2교시 때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리는 제가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이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 똑같은 시간에 이제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이 수치채권과 지급채무입니다. 그래서 수치채권, 그리고 지급채무 뭐 이런 식으로 단원명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오히려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수치채권은 자산 부분이고요, 지급채무는 부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책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책의 단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쓰는 책들은 항상 이렇게 수치채권과 지급채무를 묶어서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아예 반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한번 보라, 비교하면서 보라 이런 의미인데, 너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 학생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핵심적인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 자산에서는 지금 체크한 부분이 되겠고, 네, 부채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에서도 얘는 이제 당좌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는 개정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구분을 하죠. 유동자산을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재고자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당좌자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동부채 같은 경우, 부채는 개정 과목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동부채를 또 다른 카테고리로 한 번 더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다 유동부채구나. 그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일까? 지금 요 개정 과목들의 특징, 어떤 애들일까? 그리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수치채권과 지급채무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요. 먼저 수치채권은 수치, 받았다, 채권, 돈을 받을 권리를 받았다라는 뜻이고, 지급, 나중에 줘야 된다, 뭐를, 채무, 돈을 갚을 의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한자 표현이다 보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고, 얘네들은 이제 수치채권은 자산 부분을 뜻하고,
지급 채무는 부채 부분을 뜻한다는 것부터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시면은 영업활동, 그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활동은요, 회사를 운영하는 중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운영할 때 물건을 팔기도 할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때 외상으로 뭘 팔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걸 신용거래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용이란 말이 있는 것이고, 외상으로 재화나, 그리고 용역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안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안 받았고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취 채권을 받았다.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지급채무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것도 외상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샀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기도 이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미래의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말 보이시죠?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의무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채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이냐, 채무냐,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자산, 채무는 부채입니다. 요것만 일단 크게, 큰 그림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수취채권, 또 큰 그림 아까 말씀드린 채권은 자산이다. 계속 적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는 부채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가 돼 있는데, 먼저 매출채권이 있고 그 이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식이 상거래.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발생했으면 매출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개할 때도 외상매출금 계정이 따로 있고 바드럼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로 분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가능합니다. 우선 정의는 또 아셔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채무, 부채 쪽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요. 일반적인 상거래란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 관련을 뜻하는 거예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상거래거든요. 이때 외상거래가 발생한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지급보험이죠. 얘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매입채무라고 부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분개하거나 뭐 보고서에 작성할 때는 외상매입금 계정 따로 있고 지급보험 계정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실무에서는 보통 매입채무 그냥 쓰고 외출채권 쓰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굳이 뭐 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냥 다 채권 아니면 채무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크게 접근을 하거든요. 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상거래 이외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팔았다 라고 하면, 우선은 미수금을 먼저 체크 좀 할게요. 미수금. 네, 미수금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미수금을 먼저 좀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채무에서도 상거래 이외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미지급금을 체크할게요. 미지급금. 나머지 계정들은 각각의 또 뜻이 있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계정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못 외워요, 어차피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은 외상매출금 바드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매입채무도 상거래에서 내가 뭔가 물건을 사면서 빚을 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거예요. 책에서 뭐 다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360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60페이지 넘겨오시면서 볼 건데, 지금 여기 책에서는 2.2가 기간에 따른 분류를 또 표로, 지금 또 화면에서는 이제 표로 또 정리가 되어 있죠.
요것도 우선은 핵심 키워드만 좀 잡고 넘어가자면,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이후,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 요거 빠졌죠? 비유동은 1년 이후, 이런 식으로. 네. 요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을 이렇게 표에는 뭐 나열이 되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따로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어차피 하다 보면은 다 어디 소속인지 아실 거니까 뭐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정찜찜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그냥 사진 한번 찍어 놓으셔도 되겠죠. 캡처 드셔도 되고, 이거 어차피 나중에 지나가면 다 볼 것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이후,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이야기하죠. 얘는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이고요.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거는 매입 채무이고요. 항상 연관되는 것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뭐 좋습니다. 공부 방법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 배울 때도 관련되는 단어들을 같이 암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 채권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이고, 지금 요거는 잘못 적혀 있네요.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 매입 채무이고, 각각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두 가지가 매출 채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불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 얘를 우리가 이제 매입 채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책 360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먼저 외상 매출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요, 상거래 채권, 그 다음에 바드럼 보세요. 요것도 이것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밑에 책에도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둘 다 이제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두 개의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얘네들 둘 다 상거래에 의하여, 그죠? 상거래로 의해서 발생한 채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거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뭐 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상거래와 관련된 거죠. 자, 요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좀 관련된 거래들이 보통은 상거래가 되겠죠. 얘네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느냐면 팔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됐죠? 팔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외상 매출금, 바드럼이라고 하고, 두 개를 묶어서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외상 매출금은요, 나와 상대방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았고, 상대방이 나중에 갚을게, 오케이, 콜 하면서 계약서 같은 걸 뭐 쓰는 거겠죠. 됐죠? 자, 근데 이제 바드럼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엄이라는 매개체를 쓰는데요. 이 엄이라는 매개체를 쓸 때 이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은행이 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나, 은행, 상대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주는 거죠. 약간 안전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안전거래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중간에 끼고 엄이라는 거를 주고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엄은 보통 뭐 영어로 하면 노트라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일단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주절주절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구나. 중간에 은행이 있냐 없냐 그걸로 외상 매출금이냐 바드럼이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매입자일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서로가 이제 내가 매출자가 있으면 상대방은 매입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쓰는 계정 과목들도 달라진다. 뭐 그런 의미인데 처음에는 매출자의 관점에서 일단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두 개 다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물론 두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다 입장이 이해가 되신다면 뭐 상관없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자 입장을 이해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 저도 일단은 설명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과 뭐 매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외상 매출의 회계 처리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게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분계 그 자료랑 계정 과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그냥 같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이죠. 여기 적는 거예요. 분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좀 공부하라고 과제물로 내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매 챕터 할 때마다 분계를 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과제물로 드린 자료 있죠. 그거를 그냥 시간을 쫙 투입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분계하는 연습을 좀 먼저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챕터들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이해하면서 아 이래서 뭐 이런 분계가 나왔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도 좋고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돈은 못 받은 거예요. 돈 받았으면 요 차변에다가 현금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지금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전공서적에서는 그냥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해요. 둘 다 똑같아요. 크게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아닙니까? 라고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이 계정 쓰셔도 되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이죠. 아니면 그냥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을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계가 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현금 회수란 말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고 이제 돈을 받을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차변에 있던 이 계정 과목을요 대변으로 적었다는 뜻은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차변에도 있고 대변에도 만약에 같은 계정이 있고 금액도 같잖아요. 그럼 그 금액만큼 서로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다는 의미고 매출 채권은 일단 여기서는 자산의 증가였죠. 이게 왜 자산의 증가죠라고 묻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1교시 때 드렸던 거래 판례서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무회계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이미 회계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왔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1주차 때 올려드렸던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빠른 속도로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주차 수업이 U클래스에서 확인이 안 되시면 유튜브에 관련된 자료들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채권이 대변에 적혔어요. 자산이 대변에 적혔다라는 말의 뜻은 자산의 감소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
이제 밑에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고자산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분계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공부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또 그 다음 가서 하는 거고, 항상 제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업을 일단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저 외상 매입을 일단 넘어갑니다. 판매자 입장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무슨 말이냐면은 요 계정들 있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요거에 대한 설명,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매입자 입장에서 적어 놓은 거긴 한데요. 지금은 저거보다도 우선은 매출자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고, 예. 매입자 입장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뭐 횟수 불능 채권의 평가 이런 것들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매출 할인, 환입, 애누리가 뭘까?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요 식은 나중에 재고자산 가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재고자산에서 제가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 방에 다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어차피 지금 공부할 거 좀 줄었으니까 기분 좋죠? 네, 재고자산 가서 암기할 거 많으니까 네, 그때를 기대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 설명은 좀 드릴게요. 먼저 지금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먼저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우선 목록을 좀 리스팅을 좀 할게요. 우리 항상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매출과 관련된 것들은 앞에 다 매출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전부 다 이제 매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시작이 돼요. 이름이 그리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라 붙어 있냐면 뭐 매출, 할인, 환입, 그 다음에 애누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되는 요 글자를 잘 보세요. 요거에 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에.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시작되는 애들은 전부 다 물건을 매출할 때와 관련이 있던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려가지고 매입할 때 매출 어쩌고저쩌고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글자를 못 알아보는 거는 여러분들 눈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잘 보시면 매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 둘이 맞지? 그럼 얘네들은 매출, 물건을 팔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이런 거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환은 돌려, 입, 들어오다. 자, 요것도 특징이 또 있습니다. 출, 나갔다가 입, 들어오다. 항상 출 다음은 입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요거 이름만 보세요. 매입, 들어왔다가 환, 돌아서 출, 나가다. 입이 있으면 그 다음은 출이고요. 출이 있으면 그 다음 입입니다. 요거 이제 또 뭐 간간히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매출, 나갔다가 환, 돌아서 입, 들어오다. 매출과 관련 있고, 애누리는 뭔가 깎는 느낌. 자, 두 개가 같이 항상 묶여 있는 이유는 얘네들 다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런 거. 자, 생각해 볼게요.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 하자를 뭐라 부르냐면 결함, 파손, 규격과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조치를 취합니다. 자, 첫 번째 조치, 환불해주세요. 그거 반품이죠. 그거를 우리는 매출, 출, 나갔던 게 환, 돌아서 입, 들어온다. 반품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냥 쓸게. 대신에 물건을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는 거. 깎는 걸 애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할인할 건데, 할인도 깎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 저도 그게 많이 헷갈렸는데, 회계에서는 이제 그 할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깎아준다라는 말로 안 써요. 뒤에 가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회계에서는 애누리가 깎아주는 의미. 물론 할인도 깎기는 깎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매출하니까 매출 애누리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었잖아.
요거 하자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값을 좀 깎는 거 혹은 반품시키는 거죠. 근데 이따가 나올 매출 할인은 뭐 하자가 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다른 이유로 물건을 깎아줘요. 물건 값을. 이제 그 이야기고, 이제 분계를 잠깐 보시면요. 분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분계는 과제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제물을 준비하실 때 좀, 요런 거 좀 신경 쓰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과제물을 제가, 여러분들은 재무회계 수업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분계를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딱 반으로 쪼개면요, 앞부분을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뒷부분은 기말고사 때 문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물을 제출하는 시기는 기말고사 바로 전주에만 받겠습니다. 인쇄하셔가지고 손으로 다 적으세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도 그걸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분계를 제가 그렇게 따로 과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수업 때 제가 분계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는 한 번에 좀 몰아가지고 한 방에 쫙 공부하시는 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조금 더 잘 될 것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부분을 잘 지금 이해하십시오. 하시고, 요 분계는 과제물에 관련된 분계가 아마 있을 거니까 그거 분계를 좀 참고하십시오. 그거랑 지금 체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똑같은데요. 분계는 이제 계정 과목이 조금 다른 게 쓰이는 것처럼 보여서 처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 분계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예제는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매출자 입장에서 매출만 일단 볼게요. 매출자 입장에서 한 번씩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송리라는 회사죠. 그래서 송리에 대한 것만 한번 봅시다. 매입은 또 송리 매출을 이해를 좀 하셔야 나중에 또 매입도 이해가 좀 잘 될 거니까. 자, 송리는 10일, 21일, 20일 상품 100개를, 자, 골뱅이 보이세요? 요거는 이제 한 개당 이란 뜻입니다. 단가를 뜻해요. 단가. 한 개당 가격을 단가라 하거든요. 한 개당 1,000원짜리를, 이거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원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뭐 상품 100개 1,000원을 어떻게 보시면은 10만원에 팔았다 돼 있죠. 그러면은 요 금액은 이제 판매가가 되겠네요. 왜냐면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원가인지 판매가인지는 문장을 읽으면서 맥락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가격으로 구모의 외상, 키워드를 제가 동그라미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예상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반품을 한대요. 아까 반품은 뭐였다? 환이란 말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환. 자, 그래서 보세요. 먼저 여기서는 보시면은 아직 그 분계 20일 분계부터 해볼게요. 자,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 원래 받을 돈 1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이 10만원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반품하기로 하다. 아직은 그 분계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얼마만큼 반품했는지가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몇 개이냐, 그 금액이나 수량이 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22일 날 보십시오. 확인한 결과 5개의 불량품, 그리고 5개를 반환하였다. 그럼 5개만큼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5개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1,000원을 해주시면 금액이 5,000원이 되겠죠. 요 부분만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여기 보시면 20일 날 내가 받을 돈 해가지고 나 10만원 받을 거야 라고 적어 놨었죠. 근데 지금 반품을 해버리면 그만큼은 내가 못 받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채권이 여기서는 5,000원만큼은 받을 돈에서 지우자. 반대쪽에다 적는 거죠. 이건 분계 연습을 좀 하셔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서 받을 돈을 지운 거예요. 5,000원만큼. 이만큼 반품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계정 과목을 뭐로 쓰냐면
자, 요거는 매출 환입만 쓰셔도 되고요. 매출 환입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매출 환입이나 애누리 요걸 묶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쓰셔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묶어서 씁니다. 왜냐면 반품이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둘 다 거의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서 매출 환입 따로, 애누리 따로라고 하지 않고, 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이유를 적은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반품시켰습니다. 적었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을 받을 때가 되면, 자, 밑에 12월 30일 보면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금호가 지금 주어로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속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리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내가 원래 10만원 받을 돈이 있었고, 그 중에서 10만원 받을 돈이 있었고, 그 중에서 5천원은 안 받을 게가 됐고,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냐면 9만 5천원인데, 그만큼을 이렇게 받은 거죠. 9만 5천원 받은 거고. 그럼 어디서 뺀다? 매출 채권을 이제 장부에 적어놨던 매출 채권들 9만 5천들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분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할인. 할인은 그럼 언제 쓰는 계정일까? 보십시오. 키워드는 조기 결제입니다. 조기 결제. 자, 이거는요, 뭐냐면, 예를 들면, 한 1개월 만기인데요. 1개월 만기인데, 조건을 붙여요. 20일 내로 갚으면, 할인해 줄게 라고 해요. 이건 이제 미리 이런 계약을 맺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왜 이런 계약을 맺을까? 왜냐하면은 대금의 횟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빨리 들어올수록 그 돈을 나중에 딴 데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갚으면 할인해 줄게. 그게 바로 할인입니다. 매입 할인은 뭘까? 내가 빨리 갚아주면은 할인 받기로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계는 거의 동일한데 약간은 차변에 매출 애누리와 매출, 여기 보시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 계정을 썼다면 계정만 바뀌어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으로만 바뀌고, 지금은 분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분계 연습은 과제물 할 때 집중하십시오. 지금 요 타임에는 요 계정 과목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요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얘네들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반품이 되면 환입, 깎아주면 애누리. 그 다음 매출 할인은 내가 물건을 팔았고 예상으로 했는데 빨리 갚았을 때 상대방에게 할인해 준 거를 매출 할인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요 의미만 지금 일단 기억하세요. 우선은 지금 의미를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363페이지에서 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시면 네, 여기에는 요 PPT에는 지금 따로 없긴 한데 365페이지에 보시면 표 9-6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무역에서 좀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2/10, N/30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건데, 이게 약자거든요. 약은 무역에서 쓰는 거. 자, 보시면 외상거래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면 2% 할인. 나머지 부분은 30일 이내에 갚아야 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약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2/10, N/EOM. 외상거래 후 10일 이내에 갚으면 2% 할인. 요까지 됐고, 나머지는 판매한 월 말까지. 판매한 월의 말까지를 우리는 EOM이라고 한다. EOM이란다. 그 밑에 그 각주 달려있는 거 보시면 EOM은 End of Month의 약자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총액법으로 할 것이냐, 순액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둘 다 이제 실무에서 쓰겠지만 우리는 총액법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순액법을 하든 총액법을 하든 둘 다 결론은 같아요. 둘 다 결론은 같은데 우리는 보통 자격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총액법을 주로 쓰니까 이 총액법의 분계로 한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건 뭐 분계 참고 마십시오. 매입 분계는 뭐 요것도 총액법 이런 식으로 분계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되겠고. 됐죠?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밑에 이제 손상차손이라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으로 넘겨가지고 한 템포 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